살면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아하는 건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삶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것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내가 진짜 재밌고 내가 완전히 나로 돌아가서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순간, 그게 전 자전거가 저에게 다시 찾아준 부분이지 않았을까. 자전거를 타면서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남의 마음들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순간 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는 순간인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나를 해방시켜주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럴 때 하기 좋은 반려취미로 삼을 만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침 날도 좀 이제 시원해지는 가을이 왔는데 이때 시작하면 딱 좋은 취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전거예요. 사실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막 속도를 즐기는 어떤 전문가들의 세계가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처럼 작은 자전거 하나로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런 이야기를 실컷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세계만의 매력을 영업당해보는 호연지기 시간입니다. 오늘 좋아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호연지기 누구일지 궁금하신가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전거 좋아하는 청민입니다. 네, 청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청민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쵸, 좀 그쵸. 인연이 있잖아요. 네. 서로의 독자? 북토크에 갔었던. 그렇죠. 저도 청민 작가님 맞아요. 북토크에 갔었고, 청민 작가님도 저희 첫 책 북토크에 오셨었고, 인연이 조금 있는데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살짝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현재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자전거 챙겨가지고 이제 동네 마실도 좀 하고 여행도 하고 캠핑을 하면서 인생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를 삶의 슬로건 같은 걸로 두고, 네. 그 중에서 자전거가 가장 재밌는 저의 재미가 되어서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자전거 요즘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진짜 막 전문가스러운 분들도 많은데 쫄쫄이 입고 이렇게 네.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 욕심은 안 나고 그냥 동네 마실 정도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은 자전거로 그렇게 즐기시면서 또 조금 더 확장된 뭐 여행도 하시고 자전거로 캠핑도 다니셔서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정민 작가님을 초대를 했고요. 잠깐 얘기했지만 작가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출판계에서 또 마케터로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지가 벌써 이제 한 5, 6년이 돼. 네, 한 5, 6년 그쵸. 된 것 같아요. 근데 취미로 자전거를 한 지도 5, 6년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라고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취미로 두기 시작하셨나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호기심이 되게 많은 아이였어요. 저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 설정값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근데 저는 그 호기심과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걸 맥스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좀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예쁘게 입혀서 내보내면 맨날 흰 옷에 막 더러운 거 묻혀오고 머리 산발로 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쓰는 걸 좀 좋아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롤러랑 자전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동생이랑 이제 매일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고, 성인이 돼서 이제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한 건 독립하고 이제 첫 취업을 하면서 제가 일산이라는 동네에 네. 취업이 돼서 왔거든요. 아, 근데 그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치. 아무도 없는 맞아. 도시에 처음 떨어졌고, 신입사원이라는 게 작은 것만 해도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쵸, 엄청 떨리죠. 누가 시키지 긴장되고. 않았는데 30분 전에 출근하고. 네, 그 시기에 엎친 데 겹친 거라고 되게 오래 준비하고 있던 출판이 있었어요. 책 계약을 하고 오래 준비하고 있던 게 그건 있었는데, 또 작가로서 원래 네.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안 좋게 엎어졌어요. 그게 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오래 사귀던 친구랑도 이제 와, 정리가 되면서 다 겹쳤네. 네, 쓰리 콤보로 인생이 약간 하드코어가 되기 시작한 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호수공원 바로 5분 앞에 살았어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퇴근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일 갔죠. 아, 매일 가서 산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엄청 많이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또 피프틴이란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공유 자전거. 네, 공유 자전거.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 지금은 사라진 그 시절에 공유 자전거가 있었는데 뭐 달리기도 하다가 피프틴도 다시 타다가 하면서 잊고 있었던 기억 저편에 제가 좋아했던 어떤 재미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다시 시작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공유 자전거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아, 그 시기구나. 네. 코로나가 왔고 근데 저희 회사가 그때 100% 재택근무를 선택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되게 좁은 원룸이었거든요. 여기 한 요 정도 되는 원룸인데 원룸이다 보니까 이게 일과 삶의 경계가 너무나 쉽게 진짜 무너지는 맞아. 거예요. 네. 눈앞에 침대 있고 눕고 싶고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근데 누워서도 일할 수 있고 네, 누워서 일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이게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눈 떠보면 7시고 8시까지 맞아. 일하고 있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아,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시기들을 좀 버티다가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국민들에게 줬잖아요. 좀 내 자전거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생기던 시기였고 돈이 생겼네? 해서 제 이제 월급에서 조금 빼서 근처 동네에 있는 자전거 가게에 가서 사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처음으로 접이식 자전거를 그때 샀어요. 레체라고 20만 원짜리 그래서 자전거인데. 처음 네. 입문하는 용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준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처음 산 그치. 자전거였죠. 저는 그때 성인이 되고 나서 자전거 세계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제 출퇴근을 또 하고 그럴 때도 이제 계속 자전거를 탔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떨 땐 좀 이 자전거 좀 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좀 나 좀 꿀꿀한데? 싶을 때는 그냥 무조건 비가 오나 너무 춥거나 날씨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비 맞으면서도 많이 타는 편이었나요? 네, 그래서 좀 녹도 쓸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녹슬었구나. 저 뭐 뿌려주면 된다는데 녹도 쓸고. 그게 제가 좀 상상이 많은 편이에요. MBTI에서 그 상상 많은 성향인데 네.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조금 느껴지면 내가 거기서 그러면 안 됐었나?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안 나가면 더 생각나요. 그래서 이 좁은 원룸을 그 말도 안 되는 상상들로 채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끊기에는 자전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하거나 그런 마음이 쫙 튈 때는 그냥 무조건 자전거를 들고 나가서 그냥 그 공원을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근데 자전거 탄다고 사실 아시겠지만 생각나는데 생각나요. 끊임없이 나고 페달을 밟는 순간에도 나고 맞아. 딴 생각으로 계속 빠져들어요. 맞아요. 근데 해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생각은 계속 나지만 어느 지점을 딱 지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 빠지면서 이 마음을 진짜 정확하게 쓴 문장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 풍경이라는 정말 옛날 책인데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발견해서 거기 가져오셨죠? 갖고 왔어요. 여러 작가님들이 이제 쓰신 책들인데 요 문장 중에 요런 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다 문득 자전거를 잊는다. 분명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자전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것은 천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의 한가로움과 바람의 서늘함과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상쾌한 뿐이다. 그럴 때 자전거는 없다. 자전거가 사라진다. 그러나 자전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때 없다. 라는 멀고 먼 자전거 배움의 길이라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자전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간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맞아요. 러닝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어느 지점에 뭐 러너스 아이? 뭐 네, 이런 그런 거 게 있다면서요. 본다고. 네. 얼마 전에 본 F1 영화에서도 네. 마지막에 주인공이 어느 순간 삐 하면서 선을 넘어가서 즐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문장이 자전거를 탈 때 완전 몰입되는 순간이 이 문장처럼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자전거 이름도 있어요. 있어요? 이름 뭐예요? 저는 칼라라고. 아 칼라. 네, 모든 색을 흡수해서 검정색으로 아 보이지만 블랙인데 블랙인데 이름 칼라야. 이름이 귀엽다. 칼라고요. 오. 저한테 자전거는 누군가가 자전거가 어떤 의미야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약간 주저없이 친구야라고 하거든요.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재미를 다시 기억해준 친구였거든요. 제가 원래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좋아하는 해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 되다 보니까 맞아 직업이 되면 네, 그 순수했던 재미가 좀 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또 더 잘하고 싶고 약간 맞아요.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욕심나고 좀 더 맞아요. 조바심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온라인에서 마케터를 하고 있으니 이제 매일 출간되기 전에 원고를 이제 일처럼 읽다 보니까 네. 그 순수했던 재미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다시 타면서 네. 아 내가 재미로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아 재밌어서 한다는 게 이런 거였지를 좀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어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가. 네. 그리고 이제 저 친구가 제가 신입사원 그때 쓰리콤보로 힘들었던 그러니까요. 시절에 저를 버티게 만들어준 친구였어요. 약간 신입사원들은 약간 회사에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은데 위축되잖아요. 누가 맞아요. 뭐라 하지 않아도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얘가 저의 어떤 부스럼들을 다른 데 가서 소문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들어만 주고 옆에 있어주는 되게 친구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 옆에 두고 정말 많이 막 운 날도 많고 아 진짜. 그렇게 자전거를 친구로 두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면 아 내가 내 자신을 잘 믿지 못해서 내가 더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준 게 저한테는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좀 이제 긴장감도 좀 덜 할 수도 있고 네. 한데도 계속 이제 자전거를 타잖아요. 이 긴장감이라는 게 사실 일에서만 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인간관계라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하던 건데 이거 해봐 이러면 또 긴장하고 그런 크고 작은 긴장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갑니다. 근데 그럴 여전히. 때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전거가 어쨌든 있다는 게 네. 몸에 배인 어떤 취미가 생겼다는 게 네.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게 하나쯤 진짜 반려 취미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반려취미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근데 청민님 거 하는 거 보면서 완전 반려 취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덕분에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반려가 취미가 반려가 될 수 있구나. 이 정도 같이 했으면 반려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자전거의 세계가 되게 넓잖아요. 속도를 즐기는 사이클도 있을 거고 네. 산을 타는 MTB 자전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청민님은 이제 미니벨로를 선택을 했고 사실 저도 미니벨로시죠. 미니벨로를 네, 타고 있는데 미니벨로는 조금 다르잖아요. 동네 마실 느낌으로 타는 건데 그거를 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미니벨로를 선택한 건 네. 너무 시시한 이유긴 한데 저희 나라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은 안 주워가도 자전거는 맞아요. 진짜 그거 얼마나 걱정되는지. 자전거는 가져가는 나라잖아요. 전 아직도 신기해요. 왜 자전거만 가져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자전거를 사면 집에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나 좁은 원룸이라 원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전거를 좀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미니벨로네? 라는 너무 단순한 이유에서 사실 미니벨로를 선택한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근데 그 미니벨로가 처음에 아까 재난지원금 받아서 네, 맞아요. 샀다가 지금은 다른 거잖아요. 네. 브롬톤을 타고 있는데 같은 브롬톤 유저로서 네. 이렇게 조금 더 미니벨로의 끝판왕 같은 잘 접히는.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탄다는 거는 되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미니벨로 세계에 들어가겠다. 진입한다는 건데 네. 제가 첫 자전거를 미니벨로를 사고 나서 이걸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타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전거 닳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탔는데 1년이나 내가 자전거를 탔어? 그러면 나는 좀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이 정도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진짜 잘 타야 되는데 네. 잘 탈 자신이 있다. 네. 1년 탔으면 이거 앞으로 내가 계속 타지 않을까? 뽕 뽑을 수 있을 것 네, 같다. 뽕 뽑겠는데? 약간 이런 자신감이 그 시기에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잘 접히는 자전거를 해서 집에 둘 수 맞아요. 있었고. 그렇게 해서 미니벨로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 미니벨로 선택한 게 미니벨로가 이제 대중교통이랑 호환성이 진짜 좋아요. 보통 자전거는 주말만 가능한데 맞아요. 미니벨로는 접어서 지하철을 항상 탈 수 있고 아, 그리고 기차에서도 미니벨로는 KTX 맨 뒷자리 예매하시면 네. 거기 틈이 있어요. 맞아. 거기서 저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차랑도 호환성이 너무 좋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쟤랑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 왜냐면 저한테 쟤는 거의 자동차 오토바이 느낌이거든요. 저거 비행기도 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수화물로 네. 넣는 거예요? 그게 다른 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넣어서 네. 제주도를 갈 때도 그래서 거기 도착하면은 거기 자전거 조립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제주공항에. 근데 쟤는 그냥 접어서 포장만 잘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 대중교통이랑 호환성이 최고여가지고 진짜 네. 저 항상 그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어떤 거요? 여행지에 좀 가져가고 싶다. 내 자전거 좀 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딱 이 미니벨로가 되게 네, 제일 좋았던 적절해서. 것 같아요. 제 생활이랑도 되게 잘 맞았어요. 갖고 다니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저는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쭤봐요. 이렇게 접은 모습으로 들어가지고 사장님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제 옆에 놔둬도 될까요? 항상 물어보고 맞아, 이제 맞아. 괜찮다고 대부분 오케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도난의 위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동 수단과 도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내 옆에 둘 수 있고 맞아. 뭔가 이런 도시에서 자전거 생활을 할 때 그 부분에서도 적합한 자전거다. 도시 생활자에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타고 출퇴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주목받고 싶진 않으니까 저거를 복사기 옆에 몰래 놔뒀다가 다들 출근하면 몰래 이제 책상 밑에 쏙 놓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목받지 않았어요. 네, 도시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전거 하면은 막 자전거 동호회도 많잖아요. 네. 같이 커뮤니티로 하면서 타는 사람도 있는데 청민님은 약간 혼자 타시는 거죠? 맞아요. 거의 혼자 타요. 다들 왜 같이 안 타? 왜 혼자 타라고 하는데 성향 자체가 약간 좀 내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전거 처음 살 때는 막 신나니까 막 커뮤니티 가입하고 사람들 얘기 막 보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이제 올려주신 것들 보면서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성향상 이게 많은 사람과 왁자지껄하게 뭔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혼자나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있는 시간을 제가 조금 더 편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남들이랑 있는 거 싫어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건 되게 아니지만.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막 시끄럽고 재밌게 노는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겐 즐겁다. 그래서 자전거 누구한테 막 추천해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혼자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처음 이거는- 시작한 것도 코로나 때 이제 혼자 맞아요. 시작했던 거고 같이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혼자 타는 것도 가능하고. 혼자가 가능하고 그 혼자 누리는 그 자유로움이 어, 꽤나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자전거로 여행도 많이 하시고 캠핑도 바로 가요. 캠핑 가는 네. 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전거 하는 캠핑이요? 거예요? 네, 네. 원래도 자전거를 떼고도 캠핑을 되게 좋아했어요. 부모님이랑 중학교 때 처음 캠핑을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는 자전거랑 캠핑이랑 합치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어려운 아니었고 검색해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브롬톤으로 특히 브롬핑이라고 막 이름도 신기했어요. 있고. 정말 이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브롬핑이라니. 그래서 실제로 브롬핑을 많이 즐기시는 거죠? 맞아요. 그 계절에 딱 2번만 가자가 저의 항상 목표인데 어느 계절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매 계절마다 2번씩은 가자. 아, 봄에도 2번, 네. 여름 2번? 그래야 내가 온 4개를 좀 즐기면서 기억하지 않을까라서 혼자 세운 규칙인데 아, 진짜. 먹고 살다 보면 사실 한 번 가는 것도 힘들 때가 그러니까. 있긴 하죠. 그리고 자전거 캠핑은 거기서 진짜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서 텐트를 치고 네, 그냥 백패킹으로 자는 거죠. 맞아요. 자전거에 짐을 다 싣고 그래서 캠핑 도구들을 다 네 가득 거기다가 실어서. 싣고 또 역까지 가서 네. 다 떼고 접어서 넣어놓고
또 내려고 내려서 이렇게 하고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긴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차를 탈 때는 또 싣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짐들은 또 빼서 네. 짐칸에 넣고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위에 올리고 자전거 그러니까. 뒤에 숨기고. 조립하고 합치고 다시 분리하고 막 이게 엄청 생활화 되겠다. 처음엔 어려운데 네. 이 요령만 생기면 네. 또 이제 곰방곰방 할 수 있어요. 접는 것도 요령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엔 진짜 한참 걸리는데 좀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접고 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전 네. 아직까지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가서 그러면 캠핑도 하고 가끔은 뭐 숙소를 잡아서 그냥 자전거로 그 동네를 여행하는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네. 거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숙소를 예약하고 자전거로 그냥 진짜 우리 동네 마시라듯이 다니는 그런 여행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마음 딱 잡고 짐을 앞뒤에 싣고 텐트를 챙겨서 가는 이제 캠핑 여행이 한 두 종류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 너무 낭만 있고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네. 동네처럼 내 자전거로 이렇게 누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마음은 있는데 사실 되게 막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챙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 자전거 여행이 90%는 나가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건 있어. 맞아. 이게 자전거 여행은 특히나 자전거를 챙기고 거기에 또 다른 여행 짐을 또 챙겨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게 짐이 될까 봐 네. 그렇게 걱정이 되는 짐이 거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간다가 네. 90%인 것 같아요. 여행 전체. 일단 내가 고생을 사서 한다는 것에 의지가 있어야 맞아요. 된다.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 90%라고 어. 생각하고 10%는 그냥 알아서 여행은 굴러가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한 달 전에 캠핑장을 예약을 해놔요. 아 그러면 자전거도 캠핑장에서만 펼칠 수 있어요? 그 자전거 캠핑도? 자전거 캠핑이 약간 노지 이런 데도 가는데 저는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사람이라 가능한 돈을 내고 캠핑지기가 있는 네네. 네, 캠핑장을 가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 맞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런 안전한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인가에 필터를 걸러서 캠핑장을 예약을 해놔요. 미리 딱 예약을 해놓는 네. 게 중요하다. 돈을 내놓는 게 중요해요. 그치. 네. 수수료를 내야 되네? 취소를 못하게 되는 네. 상황이 되니까. 그 지점이 제가 정확하게 노린 지점이에요. 50%밖에 못 받는다고? 내가 5만 원을 냈는데? 이런 마음이 맞아. 있잖아요. 돈이 좀 아까우니까. 그때부터는 가야지 하면서 가방을 꺼내면서 좀 짐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챙겨가요? 기본적으로 사실 갖고 가는 건 다 똑같아요. 뭐 텐트, 그 안에 까는 매트, 그리고 이불, 조그만 캠핑 의자, 이게 테이블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조그만 테이블을 항상 챙겨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캠핑 가면 사실 먹는 게 제일 네. 중요한데 보통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1인 캠핑이고 혼자다 보니까 가서 사면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남기고 오고 사실 다 맞아요. 환경에 안 좋은데 그쵸,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미리 뭐 먹을 거를 쿠팡이든 뭐든 장을 봐서 다 소분을 해요. 딱 먹을 만큼만 저녁에 먹을 거 김치 요만큼 뭐 떡 요만큼 그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얼려가고요. 음, 근데 얼릴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도 돈이에요. 맞아. 그래서 물도 미리 얼려놓고 그거를 아이스팩 대신으로 써요. 그걸 아이스팩 네. 대신 쓰면서 거기다가 냉동식품들 넣고. 맞아요. 그럼 이제 가벼워야 되니까 쿨러를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의 아이스팩 그래서 이케아에서 작은 도시락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얼음물 넣고 얼린 야채들 고기들 넣고 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 네. 딱 도착했을 때 정말 먹기 좋게 해동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가서 루틴이 어떻게 돼요? 약간 그 스케줄 있잖아요. 루틴도 항상 똑같아요. 저는 가능한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좀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 밝을 때 가야지. 그래야 해도 금방 지고. 맞아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가장 먼저 텐트의 자리를 잡고 테이블 세팅을 싹 다 해놔요. 동네 마실 한번 할까? 하면서 동네 슈퍼 중심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다시 캠핑장에 돌아와서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저희 자유시간이 시작되는데 자전거 안장 쭉 올리면은 네. 조명 걸 수 있잖아요. 조명을 하나 걸고 앞에 불을 이제 1인 하루를 이제 태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쑥차를 이제 뜨겁게 내려요. 그때 책 읽는 시간을 진짜 좋아해요. 책을 읽기 위해서 모든 랜턴.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루틴이 되게 좋은 게 그 밤에 그 시간대면 좀 어두워지고 네. 사람들이 다 각자 텐트 돌아가서 조금조금하게 얘기하고 쉬는 앞에서는 타는 소리 들리고 시간. 풀벌레 소리 들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족냉증이 진짜 심한데 자전거 타면 발에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씻고 와도 발이 좀 시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책 보면서 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어. 하루 때 사람들이 보면 좀 웃기겠죠? 어. 약간 그때 책 읽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수족냉증한테도 자전거가 좋다. 자전거 좋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맞아. 그런 루틴으로.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당일치기 여행도 쉽게 갈 수 있고 네. 해외 막 휴양지 이런 것도 진짜 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번에 뭐 추석 때도 막 사람들이 엄청 간다고 막 그러긴 하던데. 엄청 싸더라고요. 네, 엄청 싸게 파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되게 편리한 여행도 가능하잖아요. 돈만 주면. 근데 청미님은 이제 맨날 자전거 챙겨서 이렇게 고생이랑 해서 고생. 그쵸. 사서 고생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 얘기 진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죠. 엄마도 왜 그래? 왜 굳이 그거를 그렇게 고생해? 우리 이러면서. 딸내미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냐? 왜 혼자 그렇게 거기서 그것도 혼자 가니까. 그러고 있어? 막 저는 이러면서. 이유가 진짜 딱 하나예요. 너무 재밌어서. 아, 진짜, 그쵸. 네. 재미가 없으면 진짜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재밌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걸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재미없으면 안 하는 타입이에요. 표정이 티 다 나요. 아, 근데 자전거는 그렇게 싸서 가는 자전거는 저한테 항상 엄청난 도파민을 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몸을 쓰는 행위니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많이 고생한 만큼 더 저에게 도파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그만둘까? 이런 힘들 때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좋아했던 캠핑장에 앉아있을 때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발견하거나 이럴 때 도파민이 팡! 이거야! 내가 이러려고 자전거를 탔지! 그래서 그래! 내가 맞았어! 막 이러면서 도파민이 좀 팡 터지고 갔다 오고 나서도 되게 오래 기억되고 영상을 좀 많이 찍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 그래 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잠을 잘 자요. 제가 긴장도가 좀 높은 사람이어서 첫 회사 다닐 때 한 3년? 4년 정도를 좀 불면증을 좀 크게 앓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누가 뭐라 해서도 아닌데 그냥 불면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못 자는 불면증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 되게 잘 자요. 완전 돌아 떨어지나요? 초등학생들 이제 놀고 나가서 에너지 다 쓰고 집에 와서 자는 것처럼 맞아. 몸을 막 엄청 열심히 쓰고 나면은 잠을 되게 잘 자거든요. 골아 떨어지고 별거 아닌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잠이었고 근데 여행을 가면 잠을 너무 잘 자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안 되죠. 지금 들으니까 자전거를 타야겠다. 몸을 힘들게 해야 돼.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불면이 있을 때도 자전거 여행을 가면은 거기서는 잘 잤어요? 거기서 그냥 밀린 잠을 다 자고 왔어요. 아 진짜? 처음에는 갈 수밖에 없네. 처음에는 이게 혹시 막 누가 텐트 문 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때문에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밤새고 막 머리맡에 막 무기가 될 만한 거 두고 자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자전거 캠핑을 가고 나서는 거기서 막 10시간 자고 오고 막 눈 뜨니까 막 빨리 체크아웃 하라고 방송 나오고 있고 이랬던 적이 꽤나 많았어요. 아 진짜? 그게 그렇게 한번 자고 오면 좀 회복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꽂히면 하나만 하는 사람이어서 생각보다 패턴이 똑같고 그러니까 삶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일로서는 트렌드를 엄청 많이 보는데 네, 보기만 하는 이런 게 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게 있대 하면서 나는 항상 똑같은 것만 하는 루틴으로. 사람인데 자전거를 타면 약간 삶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동네가 한 요 정도였는데 이만큼을 자전거로 가면 이만큼 땅 따먹게 한 느낌. 맞아. 그런 그쵸? 거 있어요. 네. 나 거기 가봤어. 막 이제 좀 땅 따먹게 하면서 삶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와서 말을 거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정중하고 되게 깍듯하게 여쭤보시고 존댓말로 예를 들면 뭐 나도 옛날에 자전거 탔는데
탄지 얼마나 됐어? 자전거 타고 여행 왔어?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나 이거 아내 사주고 싶은데 혹시 자전거만 촬영을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사장님이 자전거 여행 왔어요? 나도 타는데 어디 좋아요? 오늘 어디 가요? 내가 루트 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맞아, 알려주시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을 하나의 세계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세계 잠깐 구경하고 온 느낌도 들고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네. 내 발로 갈 수 있는 범위는 진짜 한정적인데 어쨌든 자전거라는 장치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반경이 진짜 넓어지는 느낌? 맞아요. 사실 저기까지 내가 걸어서는 잘 안 갈 것 같은데 애매하니까. 옆 동네까지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동네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차로 가기에는 또 너무 맞아요. 빠르고 주변을 볼 새가 없잖아요. 그런 중간 지점에서 자전거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들 관찰할 때 너무 좋아요. 맞아. 성민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네. 자전거로 저도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 캠핑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5년, 6년 이렇게 탔으면은 또 자주 가는 약간 단골 여행지나 캠핑지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좋아하는 곳? 포인트. 네, 그런 포인트, 라이딩 코스 막 이런 거 네. 있을 것 같은데 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 마포구에서 음. 고양시로 연결되는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한 20km 정도인데 대신에 처음에는 한강길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네. 이렇게 창릉천으로 쭉 올라가는 라이딩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20km 정도여서 막 엄청 물이 되지도 않고 20km? 네. 가다 보면 금방 가요. 물이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자전거 길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쭉 다 자전거 길이고 차도 없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근히 자전거 길 잘 돼 있어요. 있어. 네. 맞아. 서울 이쪽은 되게 잘 돼 네, 있는 네. 부분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점이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네. 중간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10km를 탔는데 나 못하겠는데 해서 이제 나가면 뭐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네.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없어요. 어쨌든 타고 다시 가야 되거나. 네. 서울에서 저는 출퇴근이라 정말 많이 다녔는데 거기가 좀 정돈되지 않은 자연이 날 것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을 느끼기가 일단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사실 서울 어디서든 택시를 다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부르기가 좀 애매한 길인 거예요.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밀의 화원 책 옛날 보면 비밀의 화원 처음 열면 화원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몰래 싹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도심 속에 약간 비밀의 숨겨진 화원 느낌. 또 여행지 중에 네. 있어요? 제가 통영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다음 주에도 가요. 아 진짜요? 네. 통영에 국제음악당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국제음악당 뒤에 한 5km 정도 편도 5km, 왕복 한 10km 정도 되는 자전거 길이 있는데 바다를 그 남해를 바로 옆에 두고 자전거를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사실 도시 사람한테 자전거 길을 그렇게 자전거 길이 평평하고 잘 돼 있는데 바다 옆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는 경험이 그쵸. 진짜 없죠. 없고 귀하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영 갈 때마다 그 길은 되게 짧아요. 5k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달리려고 간다기보다 자전거를 타고 약간 힐링하는 마음으로 막 동네 빵집에서 산 빵 거기 앉아서 먹고 배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를 해요. 그럼 인사해주세요. 거기 타신 분들이 막 인사도 하고 막 거기서 노래도 듣고 이런 산책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통영을 알게 된 게 전 회사 팀장님께서 통영을 소개를 처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국제음악회가 열리는데 그때가 4월이거든요. 가면 동백이 지고 벚꽃이 피는 시기여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꼭 가봐라 했는데 아무도 안 가고 저만 간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그래서 그때 한 번 가고 나서 너무 통영에 반해서 매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항상 가지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통영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막 오르막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거기가. 언덕도 정말 심하고 그쵸. 도로가 이제 서울만큼 잘 돼 있지도 않고 길이 중간에 뚝뚝 끊길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첫사랑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그냥 내가 좋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 모든 경험까지 다 너무 좋은 아 진짜. 일부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갈 때도
챙겨가려고요. 불편하지만 나는 이 불편함까지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음악당 뒷길. 네. 그것도 그때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저번에 퇴사를 한 번 하고 캐나다를 한 2달 정도 다녀왔어요. 오. 밴쿠버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유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약간 번아웃을 완전 찍고 가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햇빛 맞고 매일 자전거 타고가 저의 그냥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탠리 파크가 진짜 유명한데 거기를 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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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거든요. 엄청난 바위들이 이어지는데 그 바위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조용한 바닷길을 달린 다음에 누워서 사온 샌드위치 먹고 해변에서 누워 자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비슷하게 그냥 네. 생활을 한 거네요. 사실 공간만 달라졌을 그러네요. 뿐 패턴과 루틴이 정말 어. 똑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도 막 뭘 해야지 막 네. 이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사실 조급함이 생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여행이 엄청 해야 될 것들. 예, 그런 휴식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하는 루틴을 그대로 거기 가서도 하면은 일상을 그대로 하면서도 여행 간 느낌이 나고 저도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도. 맞아. 한 달 살이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공유자전거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언젠가 다른 나라에 간다면 꼭 해보시길. 그러면 뭐 한 6년 정도 자전거를 이렇게 탔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네, 자전거 타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창 자전거를 많이 타면 자신감이라는 게 붙잖아요. 나 이 정도도 타네? 30km? 타네? 이러면서 체력과 자신감의 네. 맥스로 찍었던 어느 날 어떤 분께 자전거 종주 수첩을 선물을 받았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 수첩 안에 자전거길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또 종주 도장? 수첩이 있어요. 도장 또 못 참지.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나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자전거를 신고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간 거예요? 그럼 자전거 포장해가지고. 포장해서. 그래서 사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체력도 되고 캠핑도 많이 해봤고 이번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간과한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폭염, 너무 덥고 여름에 갔거든요. 완전한 폭염, 그리고 하나가 제주도 바람. 그래서 첫날을 제주도 공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이 어떤 해변이 있는데 거기서 노지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캠핑할 수 있는 어떤 해변이 있어서 첫날 거기서 멈춰서 캠핑을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근데 너무 덥고 너무 바람이 심하니까 더운데 바람이 심하면 좀 미치겠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네. 그리고 언덕도 오르막이 막 너무 높고 이러니까 내가 생각을 완전히 잘못했다. 이건 내가 발을 내밀 게 아니었구나라는 진짜? 생각으로 그래도 목표를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해서 갔는데 도착해서 긴장이 너무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가 서 있는데 주차돼 있는 차에 제가 모르고 휘청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멘탈이 탁 깨지면서 차주분께는 설명을 드리고 괜찮다고 해서 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팍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주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현타가 제대로 온 거죠. 또 그날 밤이 역대급 열대야? 왜 하필 그때 갔지? 역대급 열대야? 라고. 날씨 때문이네 진짜. 네, 그때가 와가지고 텐트에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밖에 매트를 빼놔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줄 진짜? 흐르는 정도인데 밖에서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밤을 샜어요 그날.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다. 그때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밤을 새고 일어나서 이건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여행의 방식이다 라고 너무 톡톡히 깨닫고 바로 이제 컨셉을 바꿔서 자전거로 마시라는 여행을 하자로 이제 컨셉을 바꿨어요. 왜냐면 첫날 너무 고생을 해서. 근데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제가 기대하고 제가 살고 싶은 어떤 이상향적인 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체력도 좋고 제주도 종주를 하는 그런 멋진 나가 약간 캠핑도 딱 멋있게 하는 멋진 나가 이게 저의 이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향과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여행의 방식의 괴리를 그때 정말 깨달으면서
아, 나의 이상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알면서 그 저에 대한 좀 이해를 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포기했어요. 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포기했던 여행. 네. 네, 왜냐면 그때 저를 좀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그냥 순간적으로 무리해서 더 나가버리고 무리하게 이런 되고.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마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 이상으로 난 살 수 없다. 나의 현실은 여기다. 그래서 여행을 바꾸고 나서 그 여행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사실. 그럼 어떻게 바꿨어요? 그거를?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고 네. 했는데 거기서 딱 멈추고 숙소부터 일단 알아봤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이 어디지? 이전에 왔을 때 성산일주봉 근처가 저는 제일 마음이 편했거든요. 제주도 여러 번 왔을 때. 그럼 일단 거기를 가자. 반대쪽이네. 네, 완전 반대쪽에서 버스가 진짜 오래 걸려요. 그죠? 엄청 거리죠. 한 번에도 안 가고 갈아타고 그 짐을 다 싸들고 다 싸들고 성산일주봉을 딱 내리니까 그제 마음이 딱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약간 이틀 동안 배웠던 인생의 경험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종주 이런 거보다는 한계를 시험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동네 마실과 마실이다. 즐겁게 달리는 네. 그냥 그 정도가 좋다. 난 재미가 최고다. 나도 딱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나를 알게 된 그 순간이 네. 포기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순간이고. 포기했지만 얻은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자전거 타면서 봤던 풍경이나 이런 것 중에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거나 아 너무 여기 아름다웠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 오늘 자전거 타고 나오길 너무 잘했다.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예상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우와 했던 순간이 있는데 통영에 처음 갔을 때 버스 정류소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이 네이버 로드뷰로 봤을 때는 사실 뭔가 그게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내리막길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엄청난 내리막길에 네. 인도가 있는데 그 뒤에 바다가 쭉 펼쳐지는 풍경이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예상도 하나도 안 하고 갔다가 거기 딱 서서 약간 넋이 나간 거예요. 와, 최고다. 너무 멋있다. 근데 내리막이야. 내리막이야. 페달도 안 밟아도 돼. 쭉 가면 되니까. 브레이크만 잘 조절해서 내려가면 되니까 내려가면 소리를 막 질렀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차만 지나가니까 오.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근데 진짜 자전거 타다가 오르막 내리막 힘들고 땀 뻘뻘 흘리다가 내리막 나오면 그 순간 너무 너무 신나고 행복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아, 막 시원하고 막 바람 네. 막 이렇게 불고. 그냥 계속 내리막만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전거로 오르막 갈 때 너무 힘드니까 괜찮아, 다음에 내리막 나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 맞아.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전거 타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르는 동안 힘든 거를. 내리막이 다 시원하게 해주니까. 맞아. 그리고 속도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미가 또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청미님이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게 사실 네. 외로움과 살려고 막 잠도 못 자고 네. 막 긴장감 높고 좁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좀 마음이 힘든 시기에 네. 자전거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5, 6년을 쭉 탔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뭔가 인생에 바뀐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배운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자전거를 통해서 배운 게 되게 명확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살면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아하는 건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를 강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기에 자전거를 시작하면서 삶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신기하게 저는 좋아하는 것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왜냐면 그거는 플러스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돌아보면 좋아하는 것부터 포기를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좀 힘들다 싶으면 내가 지금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나? 를 항상 자문을 하거든요. 근데 힘들면 그 두 개부터 싹 사라져요. 신기하죠. 맞아. 근데 자전거를 힘든 시기에 타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드는 생각이 누구나 삶에서 내가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거 딱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남겨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살다가 버튼 같은 게 있는 거죠. 막 비상 버튼 같은 거. 나 지금 눌러야 돼. 나 지금 이게 필요해. 어.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내가 맞아, 진짜 맞아. 재밌고 내가 완전히 나로 돌아가서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순간. 그게 전 자전거가 저에게 다시 찾아준 어떤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타는 행위가 너무 재밌거든요. 좀 자전거로 뭐 뭘 더 할 생각이 크게 없어요. 그냥 막 대회에 나간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거대하거나 멋있거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 타는 행위가 너무 재밌고 이미 좋아하는 것들이 일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조금씩 달아가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제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딱 내가 움직이지 않는 베이스 캠프로 두고 갔다가 돌아오고 맞아, 갔다가 맞아. 돌아오고 충전하고 나가고 이런 힘이 약간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나를 좀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인생 선배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반려 친구이자 네. 선배이자 뭐. 저에게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와닿고 저도 최근에서야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연지기 코너도 하게 된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잊고 자꾸 먹고 사는 문제, 일 네. 잘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언젠가부터 뭔가 삶이 되게 팍팍한 느낌인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노잼인 것 같고 인생이. 자꾸 릴스만 보고 그니까 그 이유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걸 잘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자전거도 진짜 바쁘고 이러면 그것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와닿는 것 같고 또 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야말로 나를 살리는 일인 것 같다. 좋아하는 걸 지키는 게. 그거 없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야 번아웃 계속 와서. 맞아요. 번아웃 계속 오고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탈 때도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좀 좋아요. 먹고 사는 일은 약간 째깍째깍 맞아요. 폭탄 터지는 느낌인데 비유를 하자면 저는 그건 제 일을 사랑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자전거 탈 때는 그냥 시간이 너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뭔가 세상의 시간이 내 것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진짜 청민님이나 저처럼 약간 내향인인 사람? 되게 이런 자전거 생활?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한테 좀 추천한다 이런 거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상대를 좀 배려하려는 습관? 그러니까 맞아, 맞아. 배려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약간 성향이 그런 편인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쌓이다 보면 내 속에 남의 마음들만 막 들어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오해를 받거나 제가 어떤 걸 실수를 만약에 해도 그렇게 상대의 마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꽤나 있거든요. 이런 내향적인 부분들이 내면에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도 어디서 막 엔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움직이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다 내 선택이고. 네, 오늘 공원 갈지 카페를 갈지가 맞아. 다 작은 거 하나도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선택하는 연습, 정말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는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의 마음들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나에 진짜.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향적인 분들에게 되게 좋다 하고 추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 신뢰가 조금 약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신입사원 시절에 되게 긴장감 높을 때도 자전거 많이 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긴장감 맞아요. 높고 저는 외부 자극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 자전거를 타보라고 하고 싶은 게
정말 신기한 게 몸이 힘들수록 저희가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니까 신기해. 그게 땀을 흘린 만큼. 음. 근데 자전거는 또 외부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계절을 진짜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인이고 직장인인 저에게는 계절을 감각한다는 것 자체가 점심시간에 쉼점으로 나가서 먹은 맞아. 반찬, 볼나물, 뭐 도다리 뭐 이런 반찬 메뉴나 아니면 지하철 지나갈 때 창밖으로 보이는 산 색깔로 사실 계절을 좀 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뭐 콘텐츠? 맞아, 콘텐츠. 콘텐츠인데 자전거를 타면 어쨌든 바람, 햇살, 온도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계절을 냄새랑 촉감 같은 걸로 변했다고 느끼는데 비가 오면 약간 축축해진 냄새가 난다거나 포근한 맞아, 느낌이 맞아. 난다거나 그래서 온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계절을 감각하고 내 감각에 신경 쓰는 게 외부에 오는 트렌드 이런 자극들을 좀 잠잠하게 줄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너무 맞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애프터토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자극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자연에 실제로 디지털 기기가 없이 20분만 있어도 정상화된대요, 몸이.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그게 자전거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사실 외부 자극에 노출된 게 직업적인 그런 사람들도 네. 있지만 웬만한 현대인들이 다 핸드폰에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고 항상 뭐 지하철에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모든 시간을 다 틈틈이 다 꽉 메꾸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놓을 수 있는 장치로서도 너무 좋은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 할 때는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그러니까, 약간 길 찾는 정도만 할 수 있고 내가 뭐 카톡을 하거나 맞아요.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안 맞아, 보게 되고 맞아. 검색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디톡스를 네. 하는 시간으로도 만들죠. 너무 좋다. 네. 그 시간을 그 공간을 뭔가 자연이나 내 감각으로 채울 수 네. 있고. 잊고 있던 감각들을 깨우는 시간처럼 쓰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 자전거를 그러니까 겨울에도 제가 막 타고 비 올 때도 나가고 하거든요. 네. 계절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광장에서 밤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겠다고 얼음이 얼어있는데 못 본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그걸 지나가다가 한 번 정말 대자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어머. 사람들 다 와가지고 괜찮아? 이러면서 학생 괜찮아? 이랬던 적도 있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바지가 진짜 이만큼 찢어진 적도 있고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넘어졌을 땐 되게 창피했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학생 이러면서 자전거 세워주시고 막 이러니까 아픈 것보다 일단 창피한 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요 주변으로.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그래서 아픈데도 막 무리해서 일어나가지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하고 이게 좀 생기다 보니까 넘어지면 이제 무리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내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까지 대자로 계속 그래서 누워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사실 아프거든요. 무릎이랑 막 이런 데를 진짜 많이 그러니까. 다쳐요. 너무 아픈데 또 아픈데 웃겨요. 그래서 혼자 막 웃어요. 아 내가 진짜 이러려고 또 나왔나 이러면서. 근데 뭐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럼 제가 자전거 들고 무릎 털고 하면서 다시 가던 길 가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소한 실패, 내가 예상치 못했던 범위에서 막 어떤 일이 막 발생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휴 뭐 어쩌겠어 하고 툭툭 털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향적이고 자극이 많고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하시면 정말 그 자기를 믿는 신뢰도 조금 늘어나고 그 효능감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추천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추천하고 저도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자전거를 탈 때 오늘 청민님이 해준 얘기들이 막 생각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아까 자전거로 막 뭐 기록 세우고 이런 거는 별로 네. 관심이 없다 했는데 약간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도 계속 자전거 생활을 내 반려 친구처럼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나중에 좀 자전거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여행 다니면서 공유 자전거 한 번씩 타보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아 모든 도시에 네.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에도 서울엔 따릉이가 있지만 지역마다 공유 자전거가 있다는 걸로 다 알고 달라요. 있거든요. 맞아요. 뭐 전기 자전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자전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전거들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해외 나가서 공유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밴쿠버에 갔을 때 네.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너가 너무 좋은 거, 타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 모두요. 또 신기했던 게 거기는 시내 버스 앞에 자전거를 걸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버스를 세워요. 그럼 아저씨가 세워주시거든요, 기사님이. 네. 그럼 제가 가서 거기를 앞에 장치 같은 걸 내려서 제 자전거를 올려요. 그리고 저는 버스 타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죠? 그 자전거 타다가 힘들면 그 버스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하죠? 그게 너무 저에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자전거 신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사실 인도와 그치, 다 차도에 섞여 치이는 자전거 도로인데 있어. 거기는 자전거만을 위한 길이 있고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또 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유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문화를 한번 보면 너무 재밌겠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진짜. 네, 그쵸. 자전거 길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분위기나 그쵸. 복지나 뭐 이런 것도 체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밴쿠버는 자전거를 타는 밴쿠버는 되게 좋게 남아있어요. 음. 다들 여유 있고 땅이 넓어서 그런가 여유 있고 양보해주고 그런 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들으시면서 나 영업 당해버렸어. 나도 브롬톤 살래. 나도 미니벨로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청민님처럼 뭐 기록이나 이런 건 관심 없지만 이렇게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자전거 생활을 잘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가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거 오늘 엄청 바리바리 또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하고 그것들은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연직이 청민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전거 이야기 실컷 해봤는데 자전거 막 고수분들이 듣기에는 또 귀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생활이었지만 자전거를 많이 안 타봤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한번 해볼까 싶은 정도의 난이도로 좀 즐겨볼 수 초급맛.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같은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진짜 오늘 해보고 싶은 리스트들도 많이 생기고 팁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또 자전거를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삶의 태도, 힌트들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 들었던 생각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새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자전거 타면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주에 다른 인터뷰로 만나고요. 청민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